안녕하십니까, 테러입니다. 실습 살차 우리 그 오늘 과자를 사오신 몽실통통 돈도 안 버는데 사오셨어요. 다음에 사오지 마세요. 네, 사오지 마세요. 남편 카드 막 긁으면 안 돼. 저는 이분은 이선미 씨 아직 취업 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종민 언니도 아직 취업 전이십니다. 원래 6명 중에서 2명이 취업하고요. 1명은 면접 대기신데 아마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실습했던 이력을 좀 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력서를 볼 때 초보를 아예 그냥 초보 리스트는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봐요. 근데 만약에 초보가 밑에 실습을 좀 했다. 그리고 실습했으면 좀 그나마 걔를 뽑는 거죠. 사람의 호불호는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그 학원 졸업했다고 뽑지는 않고 그냥 학원조차도 졸업 안 해서는 아예 이력서 보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뭐 이렇게 지인 찬스 같은 거 쓰면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 자체가 피똥 싼다는 거. 제가 너무 직설적이죠. 근데 진짜 힘들어서 피똥 싸보면 본인이 왜 그런지 이해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싸신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원천징수와 그 다음에 그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하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2019년부터 그 세무신고에 추가된 사항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예요. 이거는 분기가 2번, 상반기, 하반기로 신고를 하고요. 이것도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과태료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생겼으니까 지금은 하반기 거 신고할 시기죠. 7월부터 12월 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분은 제가 미리 수납을 공부해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통장을 드리고 일단 수납 한 번을 지시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고 확인하는 거는 뭐 굳이 제가 동영상에 올릴 필요는 없고 걔는 빼고 그 다음에 오늘 주차 부가까지 이렇게 학습 목표 3가지 딱 정리하면 첫째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두 번째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세 번째 주차 부가 수납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들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거 동영상 올릴 거예요. 안 했는데 얘는 제가 보면 제일 먼저 어디서 뽑는지를 알아야겠죠. 얘를 뽑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이 입사를 해서 그 사람의 급여를 기초정보를 넣고 그리고 상여나 아니면 그 떡값,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 다 넣으셔야 돼요. 급여 테이블에. 다 넣으셔야지 이게 제대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걸 하나 항목 검침도 마찬가지 여기다 다 급여 테이블 넣어서 원천징수를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세무서에서 점검 오면 오차 금액 갖고 막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헤매요. 두 번째는 또 점검이 세무서만 오나요? 아닙니다. 4대 보험에서도 와요. 특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업장 지도 점검이 와요. 이거는 무작위이긴 한데 주기가 4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는 2018년 저희 초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내년까지는 안전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뭘 하냐면 국세청에서 신고된 자료를 갖고 와요. 와서 니네가 4대보험 신고한 거 틀리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과태료 때릴 수 있어요. 납부하지 못한 금액하고 과태료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모든 게 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당한 거죠. 원칙대로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거죠.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뉴스도 있었잖아요. 노원구 하계동에 경리가 횡령해서 자살하시고 소장님도 같이 그 다음 날 바로 다 자살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리의 소명 중 하나가 정직입니다. 정직. 그 자그마한 욕심 하나를 제발 좀 버리세요. 환장하겠어.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왜 내 목숨이 돈보다 하찮아요. 솔직히 자기의 가치는 몇 억이 아니잖아요. 여튼 정직하게 삽시다. 혹시라도 제 이걸 보고 취업하시라는 분 또는 너무 오래 다녀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분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또 하나 있어요. 내가 그만뒀다고 해서 그게 대한 책임 추궁이 면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책임 추궁 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근무하는 기간에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대신 와요.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현재 문제를 해놨어. 근데 그만두면 될 것 같아. 그만뒀어. 근데 그 다음 경리 그거 모를까요? 알아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삽시다. 또 잔소리하게 됐어요. 뉴스 보고 저도 되게 쇼킹했거든요. 어떻게 해먹을 수 있어?
그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뭔가 안 한 거야. 제발 원칙대로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원칙대로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미래가 없잖아요. 희망이 없어.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먼저 조회하는 화면은 어디서 하냐면 인사급여에 급여 조회에 명세서 출력 있어요. 이제 여기 들어보면 출력물이 지급대장 A, B 뭐 이렇게 설정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출력물을 여기를 선택하면 간이 지급 명세서가 나와요. 얘를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고 2019년 12월 걸로 해서 얘를 상반기 하반기에서 하반기 체크 그리고 조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인쇄해서 출력한 거를 요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비과세, 과세, 그 다음에 급여 나간 거, 상여금 뭐 이런 거 하나도 신고를 제대로 안 했으면 그게 문제예요. 본인이 계산해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원칙대로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거 지가 불러와지니까. 그러면 얘를 요 내용을 가지고 인쇄를 누르면 얘가 뽑아지겠죠. 그럼 뽑아지면 이거는 분명히 제 동영상 올릴 겁니다. 조만간 바로 며칠 내로. 그러면 여기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뽑아져요. 상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그 소재지하고 전화번호. 이거는 얘가 위에 있는 부분은 국세청 들어가면 얘가 자동으로 필업이 돼요. 자동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반기별 원천징수 집계 현황에서 하반기 체크하시고 그리고 과세만 신고합니다. 비과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10대 신고하지 않아요. 차 운전 보조금 20만 원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량 운행 일지와 그 사람 명의된 차량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차량 운행 일지 꼭 있어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점검 보면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자 인적사항은 그 사람에 대한 주민번호와 성함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내국인지 외국인지 그거를 표시를 하고 외국인하고 내국인 좀 다른 건 아시죠? 외국인은 국내 소득만 있는데 내국인은 국내와 국외 소득까지 같이 신고하는 거라서 그렇게 내국인 외국인 갈라는데 솔직히 여기서 외국에서 돈 버시는 분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간에 한국 근무기간 7월부터 12월 거 신고하니까 7월부터 12월로 과세소득으로 쫙 이거는 7월부터 12월 급여 테이블 보고 과세 있는 거 다 계산해서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 상태로 뽑아요. 뽑고 그 다음에 어디로 신고합니까? 어디로 신고할까요? 그렇습니다. 아, 천재예요, 천재. 국세청에서 신청해요. 들어가면 국세청은 들어가면 본인의 그 인증서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본인 인증서냐? 아니다. 아파트 대표자 인증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인. 말 빠르나? 괜찮아요? 뭐랑 익숙해져 있어서. 여기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용으로 하거든요. 은행용도 되지 않아? 아우 안 돼요. 이 국세청 신고는 돼요. 근데 문제는 XPRP의 수익 사업을 할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용만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증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신고할 거 그냥 그걸로 쫙 다 똑같이 통일해서 그럼 여기서는 잘 보세요. 조회 발급, 민원 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상담 제보 이 중에서 어디 들어갈까요? 신고 납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신고 납부로 들어가요.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딱 보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신고 납부 들어갔는데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신고 납부는 신고하고 돈을 내는 것만 여기다 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급한 것만 알려주는 거니까 납부할 게 없어요. 신청 제출입니다. 야 그냥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일로 가시면 돼요. 크게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운데 센터 있죠.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화면 들어왔어요. 그럼 보세요. 얘가 기간이 12월 31일까지도 안 열렸다가 1월 1일 지나서 얘가 열렸어요. 그래서 상반기 제출과 하반기 제출이 표시되어 있죠. 상반기는 이게 바뀌었네. 얘는 국세청 오타 났어. 완전 재밌어. 국세청 뭐 이런 거 신고해요. 이거 과태료다 했는데 보면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이고요.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이에요. 근데 이게 제출 날짜네. 상반기 제출 날짜가 7월 1일부터 31일, 하반기는 1월부터 31일. 근데 원래는 이게 그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날짜는 신고는 10일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을 늘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고 세무가 추가된 것이 그러니까 2019년부터니까 아직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좀 기간을 좀 길게 늘려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하반기 제출 들어가고 여기서 4개 중에서 어느 걸로 들어갈까요? 근로, 거주자 사업, 연말정산, 비거주자 사업소득. 그죠? 근로죠. 우리는 근로만 신고합니다. 그죠? 근로소득으로 가요. 이쪽으로 맨 위 거 들어가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직접해서 신고하는 거 아니면 변환해서 하는 거. 변환은 사업장이 근무처에 있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많으면 하는 거고 얘는 우리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일일이 넣고 하고 저장하면 되니까. 변환은 직원 너무 많을 때. 근데 변환 방식은 조금이라도 엑셀의 그 형식이나 그게 오류가 내면 잘 올라가지가 않아서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일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변환에 힘 쓰지 말고 그냥 직접으로 넣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럼 여기 볼게요.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하고 사업자 번호에 대해서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확인을 누르세요.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뜨면 그 법인명과 상호자, 대표자 보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지금 정기 제출이니까 정기 제출로 들어가 있어요. 수정 제출은 정기 제출 후에는 얘가 선택할 수 있고요. 기한 후 제출도 그 정기 제출 기간이 지나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휴폐업인 수시 제출은 내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들어가면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지금년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보면 귀속년도하고 하반기는 지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시즌이가 자동으로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2019년 하반기 저장 후 다음 제출한 게 있어서 전 이미 다 해버렸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주민번호 직원 여기 있죠? 한 명씩 직원 주민번호 확인 누르신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나머지 근무기간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급여 여기 넣고 인정상여는 관리소에서는 인정상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대표자가 골프를 쳐요. 골프를 치는데 그 골프 회원권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려면 뭘로 해요? 상여로 듭니다. 소장님 골프 치게 해드릴까요? 절대 안 됩니다. 대표자들 골프공 와서 그냥 채로 던지지 않으면 욕 먹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 또 하나 있는 게 또 뭐냐면 대표자한테 차량 세단을 지원했을 때 그것도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뭘로 들어가요? 상여로 해요. 기업은. 근데 우리는 소장님 어떻게 뭐 어디 은행 가신다고 오토바이라도 사드려요? 난리 납니다. 오토바이 휘발유로 뭡니다. 불살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그 아파트는 인정상여가 없다. 하나씩 다 넣고 등록하면 그 밑으로 그 해당 직원이 저장되었음을 행위 하나씩 밑으로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 왼쪽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선택 내용 삭제하시면 돼요. 또는 그 해당 직원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등록하기 누르시면 돼요. 수정 및 삭제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다 했으면 확인하시고 금액을 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과세자료 작성 완료 누르시면 얘가 그 다음 화면 신고하면 들어가는데 전 이미 신고했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혹시라도 틀리면 다시 넣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그 다음으로 제 요거 밑에 있는 거 과세자료 작성 완료 들어가면 요걸로 들어가거든요. 얘가 이렇게 조회하기 누르면 죄송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말씀하세요. 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다른 건 아니고 여기 그 인소진 그때 총무님이 네네. 그 박희동 소장님이라고 하면서 여기 카톡